문제달인 신혜순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2018년 제3회 직업정보론 해설 강의 시작합니다. 41번 직업정보 가공 시의 유의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금 2번이 벌써 틀렸죠. 편견 없이 제공해야 한다 했는데 직업에 대한 장점만 제공한다. 여러 차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42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구조 및 부호체계 1번에 부호 처리를 할 경우에는 아라비아 문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알파벳 문자가 틀렸고요. 2번 맞는 거고 3번에 중분류의 번호는 01부터 99까지 이렇게 부여했다고 했죠. 그리고 나머지 대분류별 중분류 추가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 대분류 사이에 번호 여백을 두었다. 이건 맞는 거고요. 4번에 소분류 이하 모든 분류의 끝자리 숫자는 01에서가 아니라 0에서 시작하여 9에서 끝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네요. 43번 한국고용직업분류 개정 방향 설명이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대분류 및 중분류 단위는 직능 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했는데 지금 1번에 대분류 및 중분류 단위는 직능 수준이 아니라 직능 유형이에요. 직능 유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다음에 소분류 단위는 직능 유형이 아니라 직능 수준이다. 그러니까 대분류 중분류는 직능 유형 그리고 소분류는 직능 수준을 이렇게 고려하였다 해서 1번이 틀렸어요. 헷갈리기 쉬우니까 잘 하셔야 돼요. 대분류 중분류는 직능 유형 그리고 소분류는 직능 수준. 먼저 직능 유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직능 수준을 정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2번, 3번, 4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44번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등급 산업기사는 전문대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고 했었죠. 전문대 정도 2, 3년 정도니까 4번에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해야죠. 1년은 안 되죠. 전문대 나온 사람들하고 같이 동급에서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2년 이상이 돼야 돼요. 45번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직업선호도 검사 L형과 S형 이것도 한번 했었었는데 L형은 long이라는 거고 S형은 short라고 했었어요. 직업선호도 검사 홀랜드 성격검사하고 연관돼서 나오는 거. 이 시간이 없는 사람은 흥미검사만 한다고 했죠. 흥미검사. 그리고 좀 시간이 남는 사람은 흥미 외에도 성격검사, 생활사 검사를 같이 한다고 했어요. 시간이 좀 넉넉한 사람, L형을 보는 사람은 흥미, 성격은 그래서 성격 검사는 빅5 검사 한다고 그랬죠? 빅5 외호 성정경 해서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요 2차에도 시험에 나왔다고 했었어요. 요거를 보고 그 다음에 생활사 검사를 한다고 했었죠. 생활사 검사를 하는데 생활사 검사 우리가 했었어요. 대독가야 학예운종직 여러 차례 했었으니까 앞선 강의를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했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하위검사는 흥미검사다. 그 단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직업정보론에서는 점수를 많이 따셔야 돼요. 46번
직업 성립의 일반 요건 무엇이냐 했는데 네 가지예요. 계속성, 경제성, 윤리성, 그 다음에 사회성이에요. 사회성, 사회보장성이란 말은 없어요. 그래서 개경윤사 이렇게 외워두고 요거 2차에서도 주관식에 나왔어요. 시험. 계속성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하는 일이어야 한다. 당연하죠. 경제성은 무엇이냐? 노동의 대가로 인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 노동의 대가로 인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 윤리성이라는 건 무엇이냐? 비윤리적인 직업이 아니어야 한다. 뭐 도둑질하고 강도질 하는데 그거 직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직업은 강도야. 웃기죠? 사회성은 무엇이냐?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일이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일이어야 한다. 개경윤사, 직업 성립의 일반 요건. 47번. 지금 최저임금은 여러 차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이건 지난 거니까 필요 없고요. 이제는 이걸 아셔야죠. 2018년이 아니라 2021년.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약 1.5% 상승한 8,720원이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2020년에는 8,590원이었어요. 8,590원이었는데 130원, 꼴랑 130원으로 8,720원이 됐다. 그래서 답은 8,720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2021년도요. 48번. 기술, 기초, 이론, 지식, 숙련, 기능, 바탕. 이건 뭐야? 산업기사잖아요. 앞에 산업기사 문제가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왜냐면 문제은행이다 보니까 기출문제는 거기서 7, 80%를 그냥 돌려가면서 뽑다 보니까 막 그냥 중복되는 것도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거 할 때 제일 높은 등급이 기술사라고 했죠. 기술사 이미 알고 계시지만 기술사 기술사는 무엇이냐? 고도의 전문 지식이라고 했었어요.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이렇게 고도의 전문 지식이라는 말 나와 있으면 기술사다. 그 밑이 기능장이잖아요. 기능장은 뭐야? 최상급의 숙련 기능이다. 최상급의 숙련 기능이다. 이렇게 했었고, 그 밑이 기사인데, 직업상담사 기사 정도, 기사에 해당되는 거죠. 기사는 공학적 기술 이론, 공학적 기술 이론, 이런 말이 있으면 기사다. 공학적 기술 이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산업기사는 문제에, 제시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기능사는 숙련 기능, 이렇게 갖고 있으면 된다. 기사 밑에 산업기사, 산업기사 밑에 기능사. 그래서 기능사는 숙련 기능 갖추고 있으면 된다. 답 나왔죠? 49번. 워크넷에서 검색하신 우대 채용 정보의 분류 3개 있어요. 청년층, 장년층, 여성층. 4번이 틀렸네요. 나머지 3개 외워두시면 되고. 50번. 국가직업훈련에 관한 정보 HRDnet 그냥 단편적으로 외워두시면 되겠죠? 그냥 읽으면서 가네요. 51번. 직업정보 일반적인 평가 기준이 가장 거리가 먼 거. 이건 뭐 초딩도 알아야 한글만 쓰면 얼마나 비싼 정보이고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여기는 직업정보 일반적인 평가 기준 이렇게 할 때 호포크라는 사람이 제시한 건데 우리 육하 원칙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만들었냐? 누가 언제 만들었어? 언제? 대상 지역이 어디야? 어느 곳을 대상으로 한 거야? 어느 곳 대상으로 한 것이냐? 이렇게 누가 언제 어디서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 이라는 말은 어떻게 정보를 수집했냐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만든 것이냐. 목적이 뭐냐. 어떤 목적이냐. 요게 호포크라는 사람이 제시한 직업정보의 일반적인 평가 기준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2번 틀렸네요. 52번. 한국 표준 직업분류의 직업분류 원칙이다. 모처럼 문제 같은 거 하나 나왔죠? 직업분류 원칙 3개 있었어요. 일반 원칙이라고 해서 첫 번째 일반 원칙이라고 해서 포괄성의 원칙과 배탈성의 원칙이 있다고 했죠. 일반 원칙은 포괄성의 원칙의 의미가 뭐냐 하면 포괄성의 원칙은 모든 직무는 어떤 수준에서든지 단위의 분류에 포괄되어야 한다. 모든 직무는 어떤 수준에서든지 분류에 포괄되어야 한다. 이게 포괄성의 원칙이고, 두 번째가 배타성의 원칙이에요. 배타성의 원칙인데 그 배타성의 원칙의 의미가 지금 보기 1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 어느 경우에든 같은 단위 직업으로 분류한다. 이게 배타성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있는 거, 2개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주관식도 여기부터 쓰면 돼. 수행되는 직무 내용과 분류 항목 직무 내용을 비교하여 직무 내용상 상관성이 높은 항목에 분류한다. 이게 주된 직무의 원칙이에요. 주된 직무 우선의 원칙, 이렇게 나왔고, 지금 3번에 수행된 직무가 상이한 수준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직무 능력을 필요로 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직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에 분류한다. 이게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의 원칙,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의 원칙, 이렇게 보면 되고, 지금 4번에 재화의 생산과 공급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는 공급 단계가 아니라 생산 단계에 관련된 업무를 우선적으로 분류한다. 그 제빵사 있죠? 빵 만드는 일과 손님 오면 판매를 갖추는 일을 할 때 이 사람을 뭘로 분류할 것이냐? 제빵사로 분류해야 한다. 이게 생산 업무 우선의 원칙이야. 생산 업무 우선의 원칙. 그래서 보기 2번에 주된 직무 우선의 원칙 할 때는 의대 교수를 예를 들었어요. 의대 교수. 이 사람이 강의를 주로 하냐, 환자 처치를 많이 하냐에 따라서 교육자로 분류할 것인지 의사로 분류할 것인지.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의 원칙은 중국집 사장이 배달도 해. 그러면 이 사람을 요리사로 분류해야 할지 아니면 배달부로 분류를 해야 할지. 요리사로 분류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조리사라는 직업이 배달 업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직무 능력을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세 개가 바로 포괄적 업무 원칙이잖아요. 포괄적 업무에 대한 분류 원칙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포주채생이라고 했었고, 이게 2020년도 주관식 시험에 6점짜리로 이렇게 나왔다고 했었죠. 철저하게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일단. 53번. 직업정보 수집은 자료 수집 방법 했는데, 기억 보시면 비용 높고 대규모 표본 관리는 곤란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해당되는 게 전화조사는 아니죠. 면접조사죠. 그러니까 2번 아니면 3번이네요. 그래서 니은 번에 보시니까 보통이고, 디귿은 보통 낮음, 응답 자료의 정확성이 낮고 응답률도 낮고, 대규모 표본 관리는 용이하고, 이렇게 우편조사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54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 기준이 아닌 것은 한국표준산업의 분류 기준 3개 주관식에 출제된 바 있어요. 산출물의 특성, 투입물의 특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 3개
외워두세요. 주관식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답으로 틀렸어요. 55번. 큐넷에서 제공하는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정보를 모두 고른 것을 고르시오. 이 4개가 모두 답에 해당되기 때문에 4번 답 단편적으로 읽어두시면 돼요. 56번. 한국표준산업 분류의 적용 원칙이라고 했어요. 적용 원칙이라고 하면 생복산수공이라고 했었죠. 생복산수공. 무지 많이 나온다 이거. 주관식에도 3개 쓰고 나와요. 생산 단위는 투입물과 상상물 아니죠. 생산 단위는 산출물 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 했죠. 얘네들도 같이 투입물과 생산 공정도 같이 고려해야 돼요. 이번에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세세 분류 아니죠.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 또는 대분류를 먼저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 세세 이렇게 해야죠. 중, 소, 세, 세세 분류 단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이렇게 고쳐야 되고, 세 번째,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는 그 활동 단위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해야 한다. 3번 정답이네요. 4번에 생복산수공의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동일한 산업활동을 자기 계정과 자기 책임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같은 항목에 분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고친 거고, 마지막에 5번에 생복산수공에 공이 빠졌죠. 공식적 생산물과 비공식적 생산물, 공식적 생산물과 비공식적 생산물, 합법적 생산물과 불법적 생산물은 달리 분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놓으라고 했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 56번, 57번.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 취성패죠. 취업 지원 유형이 아닌 것은 A는 통합 지원형, B 유형은 훈련 중심형, C 유형은 일경험 중심형, D 유형은 취업 알선형이죠. 취업 지원 중단이 말이 안 돼요. 취업 알선형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 유형도 있죠. F까지 있으니까 이 유형은 해외 취업형. 이렇게. F는 창업 창직형이다. 단순하게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58번. 학과 정보를 계열별로 검색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계열이 아닌 거는 이렇게 나와 있죠. 학과 계열별 인사교자 공의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예체능계열. 다시 한번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예체능계열. 1번은 없죠. 59번. 민간 직업정보, 공공직업정보 일반 특성에 대해서 뭐 숱하게 나왔죠. 1번. 민간 직업정보, 공공정보는 모두 유료다? 아니다. 공공직업정보는 나라에서 하는 건데 무료겠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무료. 민간 직업정보만 유료겠죠. 얘는 유료. 나머지 읽어보시면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와서 뭐 금방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60번. 다음 국가기술 자격 종목이 공통으로 해당되는 직무 분야는 무엇이냐? 예, 전기, 전자 분야다. 그냥 단편적으로 외워두시면 되네요. 강의진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